여러분 하루하루 방송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몸이 피곤하니까 방송의 횟수도 점점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피곤해가지고 유튜브 검색하는 것도 횟수가 점점 줄죠. 저도 보니까 유튜브 그 클릭수 보니까 점점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타 유튜버들도 보면은 방송 올리는 횟수가 점점 주는 것 같고, 필요에는 장사가 없죠, 여러분. 예. 자, 제가 이제 그 전에 방송에는 뭐 접붙이는 거라든지 뭐 전지하는 방송, 그리고 또 열매를 다는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나무를 어떻게 관리해서 키우는가에 대해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저의 주관적인 관점이 많이 녹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나는 한강이와 좀 생각이 틀려 그러시면 안 보시면 되고,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분 제가 복숭아를 농사를 지면서 제 나름대로 사원칙이 있어요. 자, 제 복숭아 사원칙이 있는데요. 자, 복숭아 사원칙이 있어요. 이게 저의 사원칙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첫째, 나무를 계획적이고 정형화시킨다. 정형화. 나무를 계획적이고 정형화시켜서 키워라입니다. 첫째는. 이거는 저번에 한번 방송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지나 부주지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주지나 부주지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언제 햇빛에 노출될까요, 여러분? 겨울이 돼야 겨울이 돼야 햇빛을 봅니다, 얘네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무의 일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지의 끝은 되도록이면 세워서 키워요. 일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세워서 키워요, 여러분. 그래야지 주지의 각도나 주지의 끝을 세워서 키우기 때문에 결과지의 배치가 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일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지의 끝은 되도록이면 세우고, 그리고 주지의 각도도 웬만하면 비슷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제 밭 경우에는 거의 Y자 덕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임대 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산식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밭은 거의 다 Y자 덕시설로 하죠. 그래야지 일률적인 관리가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걸음은 늦가을 내지는 땅 얼기 전에 꼭 하자. 걸음은 늦가을이나 땅 얼기 전에는 꼭 하자. 이것이 제 한강에 복숭아 농사 짓는 네 가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이번 두 번째에서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주지에 햇빛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복숭아 이렇게 나무가 2번 주지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단면도를 보자 얘기예요. 단면도를 보자 얘기죠. 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또 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면적을 딱 나무를 잘라가지고 봤을 때 결과지의 배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면은 지네발 전지라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옆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빼죠. 이런 식으로 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발 전지처럼 짧게 짧게 해가지고 쫙 붙이고 하죠. 이게 지금 저희 지역에서 또 일반적인 수영 결과지 수영이거든요. 근데 한강이의 수영은 여러분 제 수영은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받아야 되죠. 햇빛을 보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수영이 어떻게 변해야 되죠? 결과지 수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지의 수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지의 수영. 이게 딱 나무를 단면으로 봤을 때 나무의 결과지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자, 일반적인 진해발 수영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러면 한강의 결과지 수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가죠. 네. 결과지의 각도가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지를 절대 햇빛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발목을 불어가지고 1년 농사를 못 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복숭아 밭에 적과를 하시면서 보니까 넘들 밭에 가보니까 막 도장지가 막 이렇게 서 있는데 다 홀딱홀딱 다 발라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더니 등 위에 이렇게 도장지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거를 홀딱 발라낸 거죠. 그래가지고 제 거 그레이트 하수영 10년생, 11년생 정도 되는데 그 나무 보면은요 한 절반 이상이 등 위에 가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때 다 훑어내가지고 가지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커버하겠어요, 여러분? 예. 바깥에 나와 있는 가지를 안으로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꺾어가지고 주지를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한강의 결과지의 배치는 이런 식으로 주지나 부주지를 햇빛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돼지같이 비만으로 키우나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돼지같이 비만으로 키우세요?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냐고? 자, 제가 복숭아 2번 주지 전지를 할 때, 2번 주지 전지를 할 때, 2번 주지 전지를 할 때, 뭐라 했죠? 첫째 조건이 열매를 달지 않고 주지만 키운다 했죠. 그래서 옆에 결과지를 다 이렇게 쳤잖아요. 짧게 다 쳤죠. 그래가지고 주지도 끝에 숨통만 이렇게 살짝 날렸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옆가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짧게 전지를 했는데 가지를 깊게 막았어요. 깊게 막았어. 그러면 이 가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막은 부분에서 가지를 이렇게 딱 막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주지가 있는 부분이고 가지를 이렇게 딱 막았어. 그럼 가지가 어떻게 반응하죠? 아마 세 가지는 쫙 해가지고 도장이 쫙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장이 되고 이 밑까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의 이 주지의 굵기는 이 모든 가지의 합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가 가지를 깊게 막아가지고 도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 가지에 도장된 가지의 합과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가지가 빨리 굵어지겠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제가 왜 자녀를
비만으로 키우시겠냐고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나무로 따진다 하면 도장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 사람으로 따지면 비만이라고 똑같아요. 도장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내 자녀를 비만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그냥 뚱돼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깊게 막고서 여기다가 올해 열매를 단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달므로 인해 가지고 나무에 도장을 약간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열매를 달지 않고 그냥 도장하는 거하고 열매를 달아가지고 도장하는 거하고 또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한강이가 얘기한 거는 열매를 달지 않고 나무만 키우겠다 이거예요. 주지만 키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끝을 살짝 막고 키우는데 이 도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세게 막아가지고 폭발을 시켜가지고 세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가지에 나오는 결과지를 적심을 해가지고 이 윗부분에 주지의 끝부분이 이제 커나가는 가지에 힘을 몰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죠. 이렇게 막아가지고 폭발시켜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이 가지를 나오는 가지를 적심을 해가지고 이 끝부분에 나오는 순을 대장 노릇하기 위해서 힘을 몰빵해 줘가지고 키우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의 전제 조건은 이 주지에 열매를 달지 않고 다 커트해가 잘라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도장을 해가지고 가는 걸 비만이라 했는데 너는 이렇게 열매를 달지 않고도 비만을 안 시키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적심이에요. 자, 여러분 적심을 제가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비유할게요, 여러분. 포도나무 키울 때 이렇게 기역자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포도가 막 크다가 세력이 너무 세게 커. 그러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크죠, 여러분? 이렇게 넓적하게 커요, 여러분. 넓적하게 크고, 요 안에 복숭아 나무는 이렇게 골다공증만은 이렇게 나무가 겉에는 하얗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갈색으로 변해 있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안쪽에 골다공처럼 이렇게 빨갛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무가 도장을 하게 되면은 이 안쪽에 빨갛게 골다공증 마냥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 되게 크고 이 하얗게 살이 붙어 있는 부분이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이 도장을 억제시키고 나무를 야물게 키우기 위해서 한번 적심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2차지를 새로 받아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나무의 세력을 한번 잘라서 주춤하게 해가지고 세력을 반으로 줄여서 이렇게 넓적하게 해가지고 도장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나무를 야물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게 막아가지고 나무를 비만시키면서 도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릴 때서부터 애를 운동을 시켜가지고 야물게 키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심을 해서 이 주지의 끝을 몰아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지 끝은 살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반면 옆에 나오는 측지들을 이렇게 적심을 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끝으로 몰아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사실 2년생에 열매를 달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열매를 달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깊게 막지 않아도 나무가 너무 잘 커서 문제지 안 커가지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끝을 막지 않고 순통만 튀어가지고 순이 나오는 거를 적심을 해가지고 나무를 야물게 동해받지 않게 키우면서 주관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열매도 달지 않으면서 빨리 키우겠다는 욕심 때문에 세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시켜가지고 나무를 무르게 키운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동해 없이 키웠으면은 다행이고, 예. 이렇게 야물게 키워가지고 자녀를 비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강호동을 비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치가 좋고 건강한 타입으로 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비만에서 찐빵맨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강호동 같은 그런 복숭나무로 키우자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여기다 열매를 달지 않기 때문에 끝을 이렇게 깊게 막지 않아도 나무는 잘 크는데 굳이 이렇게 세게 막아가지고 나무를 비만으로 키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깊게 막지 않고 순통만 튀고 나오는 순들을 적심을 해가지고 나무를 야물게, 그리고 주지는 끝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주는 그 나무 키우는 관리의 방법은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뭐냐, 나무를 더 야물게 건강하게 단단하게 키우느냐, 아니면 좀 빨리 키우는 것 같아도 물르게 키우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아시죠? 저는 주관도 확대시키면서 빨리빨리 확대시키면서 나무를 야물게 건강하게 겨울에 동해받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동해 피해 없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저도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야 저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는 나무를 어떤 식으로 키워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을 이제 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밭에 나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방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식적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으로 보는 거는 클릭 수는 많긴 많아요. 근데 도식적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는 건 클릭 수가 확실히 적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거는 전지에 비유하자면은 그냥 결과지만 보고 이렇게 전지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주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줄거리를 모르는 거죠. 그냥 결과지만 보고 전지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식적으로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키울 건가를 줄거리를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영상 좋아하지 마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도식적으로 그린 영상을 한 번씩 더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릴게요. 네, 이만할게요.